오일 파스텔을 깔끔하게 드로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외식업과 예술을 연결짓는 푸드아트 커넥터 오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일 파스텔에서 나오는 찌꺼기 제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오일 파스텔을 깔끔하게 드로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일 파스텔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오일 파스텔 재료 자체를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우선 오일 파스텔은 크레파스와 파스텔의 중간 정도 필력이라 생각하시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기보다는 아이처럼 투박한 느낌의 그림체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오일 파스텔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드로잉 할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투박한 느낌을 깔끔하게 다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에 따라서 취향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특히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로 드로잉 할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코아트의 경우에는 주로 큰 사이즈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로 작업해도 깔끔하게 드로잉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종이는 보통 A4 사이즈로 많이 작업을 하죠.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친 부분이 더 잘 보이고 또 오일 파스텔 끝이 문득하기 때문에 종이 위에 드로잉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종이 위에서 오일 파스텔로 드로잉 하실 때 아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랬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손끝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세요. 저도 초창기 때 손끝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리고 닦고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 하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랬더니 그림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아마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정말 기본인 건데 귀찮아서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본만 잘 지켜도 훨씬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리고 물티슈로 닦고 그림 그리고 물티슈로 닦고 하시면 되세요. 자, 닦으실 때 손끝도 닦지만 이 오일 파스텔도 깨끗하게 닦으시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어쩌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서 꼭 작업을 해보세요. 오일 파스텔은 사용할수록 짧아지죠. 그리고 오일 파스텔 옆면을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럴 땐 뭐 오일 파스텔을 닦아도 좋지만 집게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해요. 저는 주로 2개의 집게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이렇게 악어입처럼 입을 벌릴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값도 저렴해요. 인터넷에서 한 2~3,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가벼워요. 분필 홀더라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문교 오일 파스텔은 이 집게로 고정이 가능해요. 이거는 문교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고요. 자, 고정이 잘 됐죠? 한번 그려볼게요. 집게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드로잉 할 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문교 일반 오일 파스텔이고요. 이것도 한번 집게에 끼워 볼게요. 딱 고정이 되고 이것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펜텔 오일 파스텔도 가능해요. 집게에 넣어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짧은 파스텔은 이렇게 집게에 끼워서 채색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 집게예요. 이름이 코이노 분필 홀더인데요. 이건 가격이 10,000원대고요. 얘는 장점이 좀 무게감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이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좀 좁아가지고 이 문교 파스텔은 입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집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텔 파스텔만 가능하세요. 또는 이것보다 더 얇은 그 파스텔 제품만 가능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셔야 하신다면 저는 이거를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오일 파스텔을 이렇게 채색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색연필로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테두리를 작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그림자 부분, 정교한 부분을 이렇게 색연필로 조금씩 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드로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너무 티나게 막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팍팍 작업을 하면 그림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인을 다듬어 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색연필로 끝을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크림층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깔끔해졌죠. 오일 파스텔이랑 어울리는 색연필 종류는 일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위쪽에 띄워 놓을게요. 또 다른 방법은 우선 색연필로 밑색을 쭉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모티브가 상당히 촘촘하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서로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오일 파스텔로 이걸 스케치까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감이 있어요. 이런 모티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색연필로 스케치뿐만 아니라 안쪽을 이렇게 살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이 색연필로 라즈베리 안쪽까지 다 채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살짝씩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준다기보다 살살 칠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알맹이들만 조금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다 세게 다 칠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도드라지는 알맹이 부분들만 이렇게 오일 파스텔로 색감을 입혀주세요. 이 정도로만 색감을 입혀주시고 나머지 색감 부족한 부분은 색연필로 다시 한번 채색해주세요. 색연필로 오일 파스텔을 조금씩 피면서 채색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오일 파스텔로 그 포인트 줬던 색감은 그대로 살아있고 또 가장자리 부분은 색연필이 펴주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크림 라인 정리했던 것처럼 이 라즈베리도 조금 더 진한 색감의 색연필로 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마지막 방법은 오일 파스텔 끝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건 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싶을 때나 외곽선을 깔끔하게 드로잉하고 싶을 때 잘라볼게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구입하셨을 때에는 끝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어서 그림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듯 하지만 점점 사용할수록 끝이 뭉툭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선이 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아깝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커터칼로 끝을 뾰족하게 만드신 후에 뭐 라인을 그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정교한 부분을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색깔로 한번 라인을 그려볼게요. 선이 비교적 깔끔하게 라인 드로잉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문득한 상태로 만약에 이제 라인을 그리게 되면
좀 라인도 굵어지고 가까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거칠거칠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오늘 오일 파스텔 깔끔하게 드로잉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일 파스텔은 뭐 수채화나 아크릴처럼 그렇게 똑 떨어지게 깔끔한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마감 방법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